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제가 좀 열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정의감에 불타서. 오늘 제가 진짜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 제발 이 사회 메시지에, 사회가 전달하는, 이 문화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속지 말자. 그치. 우리 속으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얘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열이 받는, 이렇게 정의감에 불타는 소셜미디어가 요즘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이렇게 되게 주된 그 도구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메시지, 카톡, 뭐 여러 가지 메신저. 왜냐, 점점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세계가 됐잖아요. 특히 코비드 상황에서 이제 락다운이나 이런 제한이 심한 경우에는 더 온라인의 그런 소통에 더 매달리게 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쓴다. 그럼 그게 분명히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게 되는 그런 창구가 되기도 하지만, 연결된 느낌을 받게 하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어떤 부작용을 겪냐면, 내가 자꾸 내 모든 일상이 뭘 포스팅을 할까?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뭘 보여줄까? 그리고 그걸 포스팅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이제 좋아요를 눌렀나?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였나, 아니면 뭐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도대체 몇 명인가, 그런 숫자. 무슨 말이냐면 점점 사람들의 눈에 인식을 하게 되고, 내 생활이 정말 나를 이렇게 채워주는 나의 일상에 되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거에 더 집중이 가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에 좀 더 신경 쓰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내가 나를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 왜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신경 써? 나 왜 이렇게 여기에 안달복달, 안절부절을 못해?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하루를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거 포스팅해야지, 이거 뭐 사진 찍어야지, 이거 올려야지, 거기에 그냥 내 생활이 집중이 되는데, 그런 내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게 돼요. 한심한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그냥 이 메커니즘인 거예요. 이 알고리즘. 이 소셜미디어가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우리를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를 신경 쓰게 되는 거. 물론 나만의 이슈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되게 갈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원래 신경 쓰는 사람이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스토리도 있죠. 하지만 이 소셜미디어 자체, 이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게 주가 돼버린 이 사회의 영향력도 무시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너무 자책하지 말자는 거죠. 두 번째 예는 코비드예요. 요즘 코비드 상황에서 우리가 뭐 멜번, 지금 빅토리아주, 2호주 빅토리아주 멜번은 엄청난 제한이 되게 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많이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오래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슬금슬금 우리의 멘탈 에너지가 갉아먹어지게 되고, 그 인간이 버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 제약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안 끝날 것 같은 이 제약들, 이런 게 사람을 점점 에너지를 갉아먹게 돼요. 그쵸?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물론 이런 상황 자체에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에너지가 딸리지? 내가 왜 이렇게 일상에 작은 일 하나하나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낑낑대지? 이러면서 이 상황을 내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자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상황의 영향력을 제발 무시하지 말자는 거죠. 여기서 더 뭔가 제가 이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건 뭐냐면, 이 사회에서 자꾸 그런 메시지를 알게 모르게 주입을 하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셀프케어 해야 된다, 이 코비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너를 챙길 수 있는 건 너니까 제발 여기서 네 멘탈, 뭐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제 미디어에서 어떤 이제 메시지, 어떤 이제 포스팅이나 어떤 이제 기사들, 아니면 어떤 메시지들이 올라오냐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셀프 케어를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규칙을 만들어라, 루틴을 만들어라, 뭐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뭐 운동을 귀찮아도 규칙적으로 해라, 건강하게 먹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
맞는 말이고 도움이 되는 말인데, 이런 끊임없이 사회에서 주입하는 이런 메시지, 셀프케어의 중요성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뭐냐면, 우리는 또 알게 모르게 그런 거를 잘 못하는 나에 대해서 또 자책을 하게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내가 요즘 이제 뭔가 이렇게 에너지 레벨도 되게 낮고 의욕도 안 생기고 그냥 하루 일상 기본적인 걸 하는데도 너무 버거워, 헉헉대. 그러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나를 잘 못 챙겨서지 뭐, 내가 건강하게 안 먹고 내가 이 상황에서 나를 제대로 셀프케어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낑낑대는 거지 하고 또 자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해야 되지만, 이 코비드 상황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 이런 자유가 제약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어떻게 보면 안전에 위협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거, 그거 알게 모르게 우리 에너지를 갉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는 거, 일상을 하게 되는데 더 많은 힘이 드는 거, 더 게을러지는 거, 루틴 지키기 힘든 거, 그 셀프케어 이렇게 해야지 이 상황을 잘 버틴다, 건강을 지킨다, 그런 거 뭐 이렇게 막 로봇처럼 잘 지키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제 자책만 하지 말자, 제발.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화가 나는 건, 사회에서 자꾸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거는 너의 책임이다. 너를 잘 챙기는 건 너의 책임이다. 그리고 네가 자꾸 사람들 인정 욕구에 이렇게 목매다는 거, 아니면은 이 코비드 상황에서 이렇게 제대로 기능 못하는 거, 그거 일부는 네가 너를 스스로 챙겨야 되는 그 책임을 제대로 못 다해서다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알게 모르게 주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챙기는 거. 하지만 자책만 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제대로 못해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건 아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인데, 이 사회 메시지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하나는 뭐냐면, 이 사회가요, 점점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고 엄청나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부족사회 있잖아요. 원시시대 부족사회랑 이제 극단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때는 우리가 부족을 이뤄서 살아야 됐어요. 왜냐? 누구는 사냥을 나가야 됐고, 누구는 집을 돌봐야 됐고, 누구는 우물토에서 물을 길어와야 됐고, 누구는 농사를 졌어야 됐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생존을 할 수가 있었어요. 기본적인 레벨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상호 의지하는 그 그룹, 부족이 굉장히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현실적인 생존의 욕구 측면에서 서로만 필요했던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된 이 부족의 개념이지만,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인간들과 커넥션을 맺는 그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도 충족을 시켜줬어요. 근데 점점 뭐 몇십 년 동안, 뭐 100년 동안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혼자 살아도 의식주 욕구, 먹고 자고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있게 하는 거를 내가 충족시키게 됐잖아요. 그 기본적인 욕구에서 누군가가 굳이 필요 없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를 만들어냈어요? 궁극적인 인간의 외로움을 낳게 됐어요. 네. 이거는 혼자 사는 싱글이든 아니면 뭐 가족이랑 사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이루고 살아도 결국은 내가 나의 의식주 욕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들이 다 여행을 가도 혼자 그냥 온라인으로 장을 본다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누가 잠깐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갈급한 그 부족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돼서 점점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고립되는, 그냥 심리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테크놀로지의 발전, 아니면 이 사회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효율적으로 해주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저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치러야 되는 커다란 대가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실제 왜 세상은 점점 살기 편해졌는데 왜 이런 정신건강 문제는 점점 더 커지냐, 디프레션, 앵자이티 등등의 왜 이 사이콜로지스트라든지 뭐 세라피스트, 왜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일이 많아지겠어요. 사회는 편해지는데.
이게 바로 이 부족이 이제는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사회가 우리가 점점 고립이 되고 인간은 loneliness kills people, 외로움, 고립감은 결국 우리를 갉아먹는다니까요. 그 멘탈이나 육체적 건강이나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결국 또 다시 돌아가면 이 사회가 우리를 코너에 몰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또 나를 너무 자책하지 말자. 내가 힘들어하는, 외로워하는, 그리고 도대체 불평할 게 없는 편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마음이 항상 힘들지? 왜 이렇게 항상 내 마음 챙기는데 이렇게 나는 잘 못하지? 또 내가 나를 못 챙기고 내가 불평을 하고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나를 자책하지 말자.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뺏기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너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서 내가 나를 잘 챙기지 못해서 그래서 배부른 소리 하면서 내가 힘들어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왜냐 딱 그렇게 꼬집어서 뭔가 이렇게 원망할 대상이 없거든요. 그쵸? 소셜미디어가 나를 내가 인정욕구에 더 갈급하게 만든다? 그것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이 원리를 생각을 해봐야 알지. 그냥 살다 보면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주는 그 영향력을 자꾸 잊어버리고 인정욕구에 갈급한 나를 자꾸 자책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바보처럼 보이고 그리고 뭐 코비드 상황에서도 셀프케어의 중요성이 자꾸 강조되는데 나는 계속 헉헉대고 힘들어하면 거기서도 또 자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였냐 이런 이제 부족이 필요 없는 혼자서도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 그것도 자꾸 자책하게 되고 자책만 하지 말자. 갑자기 또 다른 데가 떠올랐는데 다이어트 컬처 그러니까 이 뭔가 외모지상주의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도 이 사회에서 날씬하고 막 건강하고 꼭 날씬한 거 그런 다이어트나 뭐 날씬한 몸은 아니더라도 요즘은 또 건강하게 사는 거가 또 되게 막 이렇게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컬처, 다이어트 문화의 다른 좀 변형된 버전은 요즘은 그 웰네스 컬처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무조건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건강한 그 삶의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는 또 그 강박을 또 이 사회가 또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삼시세끼 뭐 24시간 항상 이렇게 건강한 삶의 루틴을 갖지 못하면 또 자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자책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다이어트 컬처나 아니면 이 건강한 삶의 스타일을 되게 막 이렇게 부르짖는 이런 미디어들이나 이 사회 문화가 이제 가져오는 실질적인 해악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좀 더 이렇게 쫀다는 거죠.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살찌지 않기 위해서 항상 칼로리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먹는 칼로리만큼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스스로한테 너무나 많은 그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룰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모든 인간은 그 숨막히는 룰을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입시 준비를 할 때 요즘은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야자 아침 7시 학교 가서 뭐 11시까지 야자하고 뭐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3년을 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10년, 20년 평생 했을 수 있을까요? 못해요. 3년, 최장 3년 그렇게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다가 대학교를 가니까 풀어 헤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끊임없이 부과되는 굉장히 강력한 룰, 그런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심리적인 룰이든 뭐 신체적인 룰이든. 근데 이 건강한 삶의 스타일, 패턴,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아니면 그 몸 관리하는 거, 몸매 관리하는 거 이런 룰을 내가 나한테 계속 부과하는데 그게 지속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시기장에서는 또 저는 이제 그 시기장에 그러니까 제 주된 이렇게 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내 몸매를 관리해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여러 가지 이유로 나한테 엄청난 룰을 부과해요. 그래서 엄청 그 규칙대로 막 먹고 이렇게 모든 걸 계획해서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막 이래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 아이씨 못해 먹겠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폭식하게 돼요. 왜? 억눌러진 욕구를 표출하기 위해서. 전 항상 스프링 비유를 쓰는데 스프링을 계속 이렇게 누른다고 칩시다. 스프링을 계속 누르면 이게 계속 버텨요. 손을 떼는 순간
튕겨 올라요. 그리고 이 손으로 계속 이걸 이렇게 누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팔이 아픈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나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이 팔도 쉬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스프링이 튀어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렇게 식사 제한과 이런 막 컨트롤하는 이런 완벽한 건강한 삶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다이어트를 한동안 강력하게 하다가 살은 빠졌어. 근데 그러다 어느 순간 폭식, 그 식욕이 막 폭발해서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지경이 오니까 폭식하고, 그러면 죄책감에 토하거나 뭐 설사제 먹거나 또 과도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엄청 또 자기를 자책하고 그 룰을 지키지 못함.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엄청난 그 제한적인 삶의 스타일로 또 돌아가고, 압박을 느끼다 또 못 견디고 내가 폭발하고 댐이 무너지고, 그러면 또 망가지고 컨트롤권을 잃은 나를 또 자책하고, 이 사이클이 도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그 식이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자책감이에요. 자책감.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티피컬한 그런 아주 전형적인 예인 것 같아요. 이 사회의 메시지, 이 사회, 이 문화가 우리한테 전하는 그 슬금슬금 알게 모르게 우리를 주입하는, 우리를 세뇌시키는 이 메시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모든 걸 나의 책임, 나의 뭔가 이렇게 내가 나를 통제하는 그 힘의 부족, 그거 뭐라 그러나, 그 한국말로 그 내가 나를 관리하는 능력의 부족, 그래서 나에 대한 자책, 실망, 그게 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4가지 예를 들었는데, 결론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 사회와 이 문화가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주입하는 이 메시지들, 아니면 이 영향력들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어떤 상황적인, 아니면 이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 영향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한테 너그러워지자. 즉, 자기를 자책하는 건 그냥 독이다, 독.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없고,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감정은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 살아 있으면서 당연하게 겪는 감정이기 때문에, 뭐 우울도, 불안도, 뭐 즐거움도, 사랑도, 좋고 나쁜 거 없고 그냥 편하고 불편한 것만 있는 거다. 모든 감정을 다 받아주셨는데, 한 가지 진짜 독이 되고 이건 나쁜 감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책하는 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제대로 못해서 내가 내 삶을 망치고 있다, 나는 문제가 있다. 자책하는 거는 그냥 독이에요, 독. 그건 그냥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이라고 그냥 자신에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전달하는 메시지는 다 이런 심리치료, 심리이론, 몇십 년 동안 연구된, 증명이 된 그런 거 이제 바탕을 둬서 이런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오늘은 제가 이 비디오를 찍기 전부터, 한 1시간 전부터, 너무 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왜 오늘 갑자기 전달하게 됐냐면, 요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보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되게 친한 그 카페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거기 가서, 락다운이지만 이제 테이크어웨이는 되기 때문에 가서 커피를 한잔 사면서, 카페가 조금 한산해서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랑 요런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제가 갖고 있었던 이 뭔가 이 부글부글 거리는 거에 대한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됐고, 진짜 이 사회 문화가 참 사람들을 너무 자책하게 만든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그게 진짜 우리 멘탈에, 아니면 우리 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독이다, 독. 이런 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물론 내 개인적인 이슈면 그 이슈를 해결하고, 하지만 이 사회 문화적인 영향도 절대 무시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화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게 우리의 일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이렇게 커다란 질문을 안 갖고 이거 그냥 당연시하면서 사는 건 당연해요. 우리가 옛날처럼 부족사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좀 지켜보자는 거죠. 내가 속한 이 컨텍스트와, 이 컨텍스트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과, 이걸 과연 내가 그냥 당연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걸 뭔가 나한테 막 걸릴 것이냐. 소셜미디어가 나를
너무 그 인정 욕구에 더 갈급하게 하고 내 생활을 너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게 한다. 그럼 잠깐 브레이크 하세요. 인스타그램 탈퇴하시고 나를 위해서. 물론 그러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를 조금 포기해야겠지만 정말 그 온라인의 소통, 그 나의 팔로워들 수, 그게 정말 내가 사람들과 이 세상과 정말 진정한 연결됐다라는 그 지표가 될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진짜 커넥션, 우리가 그걸 너무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조차 우리는 너무 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온라인 테크놀로지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제가 좀 욱해가지고 좀 이제 뒤에 또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컨텍스트, 이 모든 영향력 이런 거를 한 번씩 한 발자국 떨어져서 큰 그림에서 돌아보고 의심해보고, 그리고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내 삶의 모습이 뭔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가치가 뭔가, 나를 정말 이렇게 깊이 채워주는 활동들이 뭐고, 그게 뭔가, 그런 나만의 색깔, 나만의 가치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다시 생각해보고 재정립해보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회문화적 요소는 내가 조금 치러야 되는 가치가 있더라도 의식적으로 조금 내가 일부러 거리를 둘 필요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또 말이 길어졌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들여서 시청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비디오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